오랫동안 호남 지역 사람들과 함께한 음식, 홍어. 그리고 우리의 음식 홍어에는 미처 몰랐던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남도의 물고기, 홍어. 1997년 9월 22일 흑산도 예리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홍어잡이 배 한 척이 출항한다. 한때 연간 어획량이 8천여 마리까지 달할 정도로 잘 잡혔던 홍어는 1996년엔 고작 200마리 잡는 데 그친다. 올해가 마지막 출어. 그리고 잃어버린 만선의 꿈이라는 신문의 기사 제목처럼 흑산도 홍어잡이는 그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었다. 많이 잡을 때 이거 제일 많이 잡을 때는 800마리. 지난날에 1000마리까지도 잡은 게 있었지. 한 번에 1000마리까지도. 그러나 배 두 척이 딱 그물 갖고 끝은 저인망 그것이 싹 끄서버려. 그러고 전에는 그 고대구리가 많았지. 고대구리라고 저인망 또 한 척이 끄은 거 있어.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그 어장을 다 손실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거기를 홍어잡이를 하다가 다 중지하고 뭐 실패하고 그랬어요. 1988년 37척이었던 홍어잡이 배는 점차 줄더니 97년엔 단 한 척만이 남게 된다. 쾌속 엔진을 단 저인망 어선이 바다 밑바닥을 긁어 어린 홍어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 홍어의 씨를 말렸기 때문이다. 같은 해 신안군은 홍어잡이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연다. 그 결과 신안군은 오랜 시간 동안 이뤄져 오던 홍어잡이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배 한 척당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대한민국에서 홍어와 흑산인데 그 흑산 홍어가 없어지면은 완전히 대한민국 홍어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척당 3천만 원씩 줄 테니까 홍어배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뒤로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홍어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주 풍년이었답니다. 국내 참홍어는 주로 서해안을 따라 분포한다. 참홍어는 수심 50m 이상 깊은 바다에서 수온이 낮은 해역을 찾아 집단으로 이동하는데 봄철 흑산도 북서쪽에 분포해 있다가 날씨가 더워지면 대청도 해역까지 올라온 뒤 겨울철에 다시 남쪽으로 이동한다. 참홍어는 이제 아주 바닥에 거의 붙어서 사는 어종이고요. 좀 모래 같은 게 있으면 이게 판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모래 속으로 약간 이렇게 파묻기도 하고 몸을 이렇게 해서 거의 바닥에 있고 이동할 때만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좀 수명이 긴 편이고 알을 좀 적게 낳기 때문에 자원이 이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관리하고 회복하기가 어려운 어종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홍어의 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획량 제한은 물론 연중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1971년) 흑산도에 낯선 배 한 척이 들어선다. 이 배로 인해 흑산 홍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밑값 없는 그 주낚시 낚시하는 방법이 일본에서 했다가 하는 주낚시인데
그거를 대청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대청으로 와서 대청사 하다가 이제 흑산으로 전부 대청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왔어요. 이 의장 잡으러. 그렇게 해가지고 흑산에 자연적으로 전부가 다 하게끔 되어 있다고. 흑산도에서 홍어잡이의 지금과 같은 걸낚시, 일명 걸림낚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낚시에 볼락이나 가재미 같은 미끼를 끼워서 홍어를 잡았다고 한다. 현대 흑산도에서 홍어를 잡는 걸림낚시는 숫자 7 모양의 빈 낚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기다란 원줄에 낚시의 목줄을 짧게 해 어른 한 뼘 정도의 간격으로 묶어 줄낚시를 만들어 홍어의 이동 경로에 설치하면 홍어의 날개가 걸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럼 왜 홍어가 전라도 지역 중 유독 흑산도에서 많이 잡히는 걸까? 흑산도와 홍도 사이엔 일명 홍어골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이곳 수심은 70에서 80m로 황해 평균 수심인 44m보다 훨씬 깊고 수중에 암초지대가 발달되어 있어 홍어가 산란하기에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홍어는 가오리류와 달리 알을 낳는 난생어종이다. 홍어알은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모서리 부분이 튀어나온 길쭉한 사각형 모양이다. 한 번에 알을 낳을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좌우에 이제 알집을 2개씩 낳는데 알집 하나에 보통 한 뭐 4개에서 한 7개 정도의 알이 들어있는데 해서 한 뭐 10 몇 마리씩 이렇게 알을 낳거든요. 그냥 이제 한 시즌에 보면은 뭐 한 달 간격으로 난다고 치면은 한 4, 50개에서 뭐 그 정도 이렇게 1년에 한 기껏해야 한 200여 개 정도 낳는데 그 낳는 자원이 다 이제 성숙해서 이렇게 크는 게 아니고 또 잡혀 먹기도 하고 이렇게 죽는 게 많으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빨리 자원이 다시 증강되기는 어렵죠. 지난 2011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참홍어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 이는 국내산 참홍어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알을 낳는 게 워낙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홍어가 찬물에 서식한 어종이기 때문에 수온을 좀 낮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해서 이런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경제적인 거를 이제 해결하면 충분히 상업적으로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이제 뭐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원천적인 그런 어떤 기술은 이제 개발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매년 10월이면 흑산도에선 홍어 축제를 연다. 알싸한 특유의 홍어 맛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홍어를 먹기 시작했을까? 그 일반 생활인들의 기록 가운데서 이제 홍어를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의 대표적인 게 1771년도에 김약행이라는 유배인이 우이도에 유배를 왔다가 대흑산도를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섬 주민들이 이분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홍어와 막걸리를 내와가지고 함께 즐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여 년 전에도 이 홍어를 즐기는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손님을 접대할 때 정성을 다할 때 그런 음식을 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흑산도 유배 시절 조선 최초의 어류 학서를 펴낸 정약전은 아주 가까운 고을에 사는 사람들은 썩힌 홍어를 즐겨 먹는다고 기록했다. 이를 통해 숙성 홍어의 효시가 나주 영산포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나주 영산포는 그 옛날 삭힌 홍어의 명성을 오롯이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흑산도에서 잡힌 홍어가 육지인 나주 영산포에서 삭힌 홍어로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흑산도 앞에 영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육지로 나와서 정착을 한 곳이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섬 이름을 따서 영산포라고 했다, 이런 이제 유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섬에서 즐겨 먹었던 이제 홍어와 관련된 음식 문화가 그곳에 전래가 됐고, 특히 이제 섬에서 육지로 나오는데 굉장히 이동 거리가 오래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생선들이 자연 발효가 되는 현상들이 이제 생겨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홍어의 경우는 삭혀졌을 때 먹는 것들이 더 이제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하나의 새로운 음식 문화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과거 흑산도에서 영산포까지 황포돛배로 보름 이상 걸렸고 100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홍어가 자연 발효가 되어 나주 영산포 홍어가 탄생한 것이다. 흑산도에서 배 타고 그때는 멀리 이제 옴시로 여러 날짜가 걸려서 배에서 다 삭아서 지대로 삭아서 와서 이제 먹고. 1978년 영산호 물막이 공사로 배가 끊기기 전까지 나주 영산포구는 등대까지 세울 정도로 전라도에서 가장 물산 이동이 활발했던 포구 중 하나이다. 우리 이제 섬 사람들 하면은 물고기 어업 활동만 하는 사람들 생각하는데, 이때는 전문적으로 물고기를 내다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 계층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주로 인기 있었던 물고기가 홍어였습니다. 그래서 흑산도 인근에서 어부들이 홍어를 잡으면 그걸 사다가 육지에 전문적으로 내다 파는 그런 이제 중간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인 중 한 명이었던 문순득의 표류기엔 홍어가 물엄이라 불리웠다 적혀있다. 물엄은 사전에 줏대 없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로 풀이가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홍어의 생식기로 인해 생겨난 단어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영산포 사람들은 전통 방식대로 삭힌 홍어의 맛을 꿋꿋이 지켜가고 있다. 먼저 흙으로 빚은 항아리에 볏짚을 깐 다음 홍어를 차곡차곡 잰다. 그 후 다시 볏짚을 까는 게 그 방식이다. 숙성은 더울 때하고 추울 때하고 온도 차이가 좀 있단 말입니다. 지금같이 추울 때는 영상 한 2도에서 3도 사이, 한 기간은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더울 때는 마이너스 1도, 2도에서 한 15일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킵니다. 볏짚을 이용해 홍어를 삭히는 이유는 탄수화물을 분해해 산을 생성하는 균, 고초균이 볏짚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균이 강한 암모니아로 이루어진 홍어의 육질을 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삭힌 홍어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강한 아모니아 냄새가 이렇게 나게 돼 있습니다. 홍어가 어획 후에 죽게 되면 어체에 존재하는 자가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제 그 자체 내에 활발한 화학적 변화가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화학적 변화의 사물이 바로 그 암모니아인 것입니다. 즉 홍어는 그 생육 시에는 그 삼투압 조절을 하기 위해서 체내의 그 요소와 또 요소 전구 물질을 함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숙성 기간 동안 이제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가 대량 생산이 되는 것이죠. 오직 나주 영산포에서만 볼 수 있는 홍어 삭힘 과정. 항아리로 삭히는 홍어는 숙성 과정에서 효소가 분해되어 소화효소인 아미노산과 기능성 펩타이드란 항고혈압 물질이 생성된다. 이 삭힌 홍어에는 다량의 아모니아가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이 아모니아는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pH가 9에서 1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미생물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홍어를 그 부패한 음식으로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었는데, 홍어는 이런 알칼리성 상태이기 때문에 유해한 미생물이 살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무엇 하나 버릴 데 없는 생선, 홍어.
시고 맵고 짜고 달고 여러 맛 중에 알싸한 삭힌 홍어의 맛은 어디에서나 흔히 접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맛이다. 그리고 시큼한 묵은지와 삶은 돼지고기를 곁들인 홍어 삼합의 궁합은 일품이다. 취가 강하게 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마 그게 강알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김치는 이제 강산입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울려서 음식에 이제 궁합이 맞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이제 산성과 중성과 알칼리가 이제 고루 섞여서 우리 몸의 미각을 이제 다양하게 자극을 시켜서 맛있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서 잡아올린 홍어. 그것을 잡으려면 먼 바다의 칠흑 같은 밤 어둠과 세찬 파도를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잡아올린 홍어는 잘 삭혀 먹어야 진짜 전라도 홍어 맛인 것이다. 홍어는 이제 전라도 문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잔치 문화의 상징이 됐고, 여기에 이제 호남 사람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호남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더 곁들여진다면 음식 문화와 정신 문화가 가미된 이 남도의 보물로서 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흑산도에서 난 홍어는 남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함께했다. 또 영산강을 따라 숙성된 홍어는 새로운 별미를 선사했다. 앞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전라도 홍어의 명성은 더해갈 것이다.